안녕하세요. 배우TV 특집 정인아 굿바이라는 콘텐츠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정인이 이야기 많이 나오죠. 어떤 내용인지 사건 개요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이는 2019년 6월 10일 날 3.6kg로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생후 8개월째, 생후 8일째 위탁모에 가서 자랍니다. 위탁모에. 그러니까 낳자마자 그냥 그 엄마가 아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위탁모는 뭔가 하면은요, 아기를 임시로 다 키워주는 엄마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웃집에 바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뭐 1년에 2번씩 아기가 바뀔 때도 있고, 한 아기가 2년, 3년 그 집에서 자라다가 외국으로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탁모를 내가 대충으로 아는데, 정인이도 생후 8일 만에 위탁모로 저기 가서 살게 되는데, 7개월 있다가 위탁모하고 7개월 같이 살다가 정식 입양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아들이 많이 외국으로다가 그 입양을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고아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50년대 전쟁이 끝나고서부터 우리나라는 1년에 뭐 많을 때는 수천 명씩 외국을 입양을 나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갔죠.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는 외국에 입양하는 그 나쁜 이미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국내 입양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이도 입양을 하게 되는 생후 7개월 만에 이제 그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입양을 받은 분이 장모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입양을 하기 전에 그 홀트 아동복지회관에서 그걸 했는가 본데, 입양을 하기 전에 이제 입양을 할 부모가 심리 테스트도 하고 가정 환경도 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의 학력 내지는 경력, 건강 상태까지 다 체크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또 그분들의 그 인성을 확인했는데, 그 양부, 그러니까 어부 아버지의 경력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집안이었으니까 잘 교육된 그런 집안이겠죠. 그 다음에 그 계모, 그러니까 의모는 어린이집 원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인테리 집안이었죠. 뭐 더군다나 그 엄마 장 씨는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답니다. 뭐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입양이 허가가 되고 또 자격이 갖춰졌으니까 입양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정인이가 그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생후 7개월 후에 가가지고 곧바로 이제 좀 자라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갔겠죠.
근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어린이집에 교사가 보기에 뺨에 멍이 들어있더래요. 상처가 들어있더래요. 그런데 그 상처가 손으로 때린 상처가 아니라 발자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다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대충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혐의가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사건이 그냥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에 또 다시 아주 심한 상처가 보였대요, 정인이한테. 그래서 또 다시 요번에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이 아이에 대한 이 보호가 필요하다라면서, 참 어린이집 교사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애정을 갖고 아기를 봤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팠으면 경찰에 신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또 다시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대요. 참 경찰관들도 이상한데, 이게 어딘가 하면 양천경찰서에, 서울 양천경찰서. 그거 말고 또 신고가 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아기가 자동차에 방치가 되어 있는 그걸 발견하고 이웃집이 30분 이상 방치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아기가 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으니까 이거 좀 조사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다는데, 그것도 또 잠시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괜찮다고 또 무혐의 처벌됐다네. 그러니까 경찰에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그게 다 무혐의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보호 담당자들이 이제 가서 봤겠죠. 그 다음에 판단도 많이 했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참 무혐의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기가 분명히 상처가 있고 또 어린이집 교사가 사진까지 찍어서 제공을 했는데도 무혐의 됐다는 것은 양천경찰서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경찰서장이 아마 내가 알기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입양된 상태로 이제 그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양부하고 양모가 얼마나 착한지. 애를 그렇게 학대했으면서도 착한 척하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축복받는 일이라면서 입양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모가 다 아기를 안고, 정인이 언니가 또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건 친자겠죠. 얘는 입양 안 하고. 근데 애들 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사진 이미지 미리 보여드릴게요. 참 자랑하면서 사진 참 찍는데 그 얼굴도 제가 가렸습니다. 그건 뭐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뭐 옛날 동화에 많죠, 그런 얘기. 우리 장화 홍련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콩쥐와 팥쥐도 있고요. 다 계모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아기가 가방 안에 있다가 죽은 적도 있잖아요. 작년에 아기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사망케 한 계모. 참 이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옵니다. 제 핸드폰에는요, 우리 손주와 손녀의 사진이 이미지가 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연령대 되는 분들은 대개 핸드폰에 보면요, 손주와 손녀 애기들 모습 100일 잔치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남의 아기를 입양받았으면은, 더군다나 그 인성검사를 철저히 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기에 대한 참 애정이 갔을 텐데, 그 어린애한테 어떻게 발로 얼굴을 바르고, 나중에 의사가 아기가 죽은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갈비뼈가 여러 번 부러진 상태로 보였고, 배 안에 전부 다 피가 가득했답니다. 췌장이 갈라졌답니다. 세상에, 그럴 정도라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참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입양을 했겠어요? 못 키우겠으면 도로 갖다 주면 됐잖아. 못 키우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서
텔레비전에서는 아이가 뭐 참 축복이고 뭐 어쩌고 떠들고 앉아서 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가요? 여러분 뭐 공자맹자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잖아요. 맹자 엄마가 3번이나 이사 가서 아들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 근데 맹자가 성선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악에 물들어서 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태어나기는 선하게 태어난다. 이런 성선설을 맹자가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자라는 사람은 그것도 중국의 철학자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도덕과 규범 내지는 법에 의해서 그 악이 짓눌러져 가지고 참고 사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정답은 다르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가 하면은요 모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1월 2일 날 그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엄마 아빠들 내지는 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인이에 대한 분노와 정인이 엄마에 대한 분노와 참 끓어오르는 참 화를 참지 못해 가지고 참 정은이 산소에 가 가지고 꽃도 갖다 꽂아놓고 심지어 제가 이미지 미리 올려놨잖아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경찰서 남부검찰청 앞에 그냥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쫙 걸려 있고 이게 지금 현재 2021년 신축년 신초에 정초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잠시 또 다른 얘기 살짝 해볼게요. 자, 뭐 어느 시대고 고아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가 낳은 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더군다나 그 도덕이 무뎌진 관계로 옛날에 비해서 미혼모의 출산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놀라지 마세요. 낙태 수술을 150만 건이나 한답니다. 150만 명이 태어날 거를 안 태어나고요. 27만 명이 겨우 태어난답니다. 근데 사망은 3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2020년도 처음으로 2만 몇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또 뭐 모든 사정에 의해서 아기의 출산을 참 그만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7만 명이 태어났는데 150만 명이 낙태 수술을 했대요. 이거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150만 명이 태어날 거를 못 태어나게 한다. 이거는 인구 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50만 명이 낙태 수술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출산을 했더라도 아기를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인구 정책에 의해서 출산한 사람에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딱 줍시다. 그렇고 그 아이의 양육은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또 양부모에 관한 이 교육은 철저하게 하되 지금 그 예로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생 마지막 가시는 노인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집에까지 가서 하루에 8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간호해주는 제도가 다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아니면 뭐 좀 심한 중병을 아프신 분들에게 그 다음에 요양원 내지는 뭐 양로원에 같은 데 가면은 그 노인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기에 대한 보상도 내지는 보호도 그렇게 버금가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150명의
150만 명의 낙태야. 이거는 사실 미국의 낙태 숫자랑 거의 비슷하답니다.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에는 3억 5천이에요. 우리나라보다 7배나 더 많은데 우리가 낙태 수술은 똑같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낙태법이 요즘에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 불법이었는데도 150만 명이나 낙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여러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낙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입양 문제 내지는 뭐 육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긴 하겠지만 그 문제를 정부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 각도로다가 보완하고 또 보태가지고 인구 문제도 해소하고 또 그 낙태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참 이 도덕관념 내지는 유교적 관념으로 해서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그런 반면에서는 서구 어느 나라보다 강한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입양아를 내지는 자기 자식을 함부로 학대를 해가지고 죽인다는 것은 참 동방예의지국이 참 저리 가라는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2020년도에 아동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어린이가 43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3명 중에 양부모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어린이는 서너 명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거의 90%가 전부 다 친부모에 의해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자식 교육 내가 시킨데 너희들이 왜 말이 많어? 이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인간의 개인 공동체 내지는 성스러운 생명입니다. 그걸 부모가 됐다고 해서 함부로 해치거나 학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아동학대법에 관해서 좀 더 강화를 돼야 됩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께서 정인이 방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의 형량을 2배로 늘린다고 그랬죠. 더 강화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아이든 남의 아기든 말 못하는 천사와 같은 아기들을 어른들이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자기들이 기운이 세다고 함부로 학대하거나 죽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정인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시사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랄 때 7, 8명씩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부 다 마찬가지였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러니까 충북 중앙군 주덕면 신정리 신촌 38번지 주덕초등학교가요,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200~300명의 아침 조회를 하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76명인가 그거밖에 없답니다. 1200명이 있었는데 76명밖에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안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 돼가지고 서울로 많이 이사가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많으면 그만큼 복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요즘에 부모들이 아이를 안 낳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방편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150만 명의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게끔 아기를 낳으면 1, 2천만 원 내지 더 많은 경남 창원인가 거기서는 아기에 대한 보상금을 뭐 1억까지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1억을 낙태하지 말고 애 주세요. 1억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인구 정책을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인아 굿바이.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